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현재 HBM을 둘러싼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죠. 몇 가지만 트래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부터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공고했던 동맹관계가 깨지냐 마냐를 두고 격렬한 한판 승부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일단 두 회사에서 모두 결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오피셜리하게 결별 수순을 밟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중론이긴 해요. 이에 대해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쪽 이야기입니다. 삼성이 TC 본더 협력사 중에서 일본의 신카와를 배제하고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 장비를 고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는 신카와 장비의 성능이 차세대 HBM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는 9세대 HBM 제작에 유용한 장비라는 후문이에요. 선단 HBM의 수율 확보가 시급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확률이 높은 카드를 골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세메스가 한미반도체와 특허 소송을 붙은 적이 있죠.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과 한미반도체 간의 협업 관계가 완벽하게 틀어져 버렸다.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세메스를 낙점했다는 것은 곧 한미반도체와의 협력은 물 건너간 것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한미가 SK 하이닉스와 틀어지면 자연히 삼성과 손을 잡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지난 앙금이 쉽게 풀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도 삼성 소식이긴 한데요. 제가 보기엔 조금 암울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2단 HBM3E의 선제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또 지연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만들어 놓은 HBM은 고스란히 재고로 잡힐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에서는 아무래도 고육지책을 꺼내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통과 못 되면 이재용 심장에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제2의 화영식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찌되었든 이 국내 기업들이 HBM의 패권을 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통계가 나왔잖아요. SK 하이닉스가 과반을 좀 넘는 한 50% 초중반, 그리고 삼성전자가 42%, 그냥 90%를 다 한국이 먹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긴 하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질어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죠. HBM TC 본더를 둘러싼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힘겨루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절대 깨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동맹 관계로만 여겨졌던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017년부터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라고 하는 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SK 하이닉스는 HBM 패권을 선점하는 데에 성공을 하죠. 삼성전자는 세메스와 한미반도체의 특허 소송이 매우 뼈아픈 설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이 HBM 동맹은 8년 동안이나 아름답게 맺어져 왔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둘이 갈라서거나 둘의 관계가 어그러질 위험은 거의 없지 않느냐라는 전망을 내놓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SK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를 적극 활용해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HBM에서 치고 나가줬기 때문에 신규 장비를 대거 수주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서로 윈윈하고 있었던 둘의 관계를 한순간에 아사리판으로 만든 출발점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양 HBM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미국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HBM을 다수 수주를 합니다. 그만큼 생산 캐펙스를 빠르게 늘려야 했다 이거죠. 이 과정에서 다수의 PC 본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장비의 공급선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미 반도체 외의 장비 업체들과 손을 잡아서 공급선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흐름이기는 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마침내 한 업체와 손을 단단하게 잡습니다. 바로 문제의 그 회사 한화 세미텍입니다. 사실 SK 하이닉스와 같은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하청 벤더와 단독 계약을 맺게 되면 그 하청 벤더의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원청이 하청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을 경계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도 비슷한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TC본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낮추거나 혹은 대등하게 맞춰놓지 않으면 이 한미반도체에서 일 터지면 SK 하이닉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하청이 원청업체하고 독점적인 공급 계약을 맺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원청보다는 하청의 가격 협상력이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논란 터졌을 때 한미반도체가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가 뭡니까? TC본더 가격을 25에서 28% 상승하겠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그리고 AES 및 연구개발 인력으로 들어가 있었던 SK 하이닉스 라인에 들어가 있었던 인력들을 싹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원청업체에 공격적인 스트레스를 가해도 그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하청에서 비싸게 가격을 불러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원청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울며 겨자 먹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청은 보통 두세 군데의 메인 벤더를 확보하고 경쟁을 붙여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죠. 이걸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의 사소한 부품들에서도 벤더사를 여러 붙이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부품 단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는 데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죠. 지금 애플이 아이폰 디스플레이 벤더사로 중국의 BOE를 포함시키려고 용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부품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뭐 애플이라고 해서 BOE 거 쓰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그 아이폰 단가를 맞추기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서 이 HBM의 핵심 장비 중에 핵심 장비인 이 TC본더에 대한 한미 반도체의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협상력을 갖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벤더로 채택한 것이 바로 한화 세미텍이에요. 그런데 한화 세미텍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았죠. 한미 반도체 장비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죠.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미 반도체와 한화 세미텍 간에는 기술 유출 및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랑 껄끄러운 업체랑 하필이면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SK 핵심 벤더였던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대기업 원청인 이 SK 하이닉스가 공급선 다양화를 하는 것도 굉장한 불안 요소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가 자기와 하필이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싸움이 붙고 있는 한화 세미텍이라고 하니까 정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해가 아주 안 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배경입니다. 자, 어쨌든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SK 하이닉스 측에 이 TC본더 가격을 25에서 28%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그러니까 HBM 생산기지에 파견됐었던 이 CS 엔지니어 60명을 철수시켜버려요. 굉장한 강수를 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쟁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미반도체와 한화 세미텍 간의 TC본더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는 왜 SK 하이닉스와 한화 세미텍 간의 이 TC본더 장비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화 세미텍과 한미반도체가 특허 침해 소송으로 한참 맞붙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는 2017년 자사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2개 모듈, 4개 본딩 헤드 방식의 TC본더 기술이 한화 세미텍의 TC본더 장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장비의 구조와 외관 등이 자사의 장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거든요. 이것은 본딩 작업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챔버 모듈을 하나의 장비로 연결해 놓은 형태의 장비예요. 각 챔버 안에는 두 개의 본딩 헤드가 탑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한 개 챔버 모듈에서 두 개의 본딩 작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모듈 두 개를 합쳐 놓은 형태니까 한 방에 네 개의 본딩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본딩 장비에 비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특장점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장비에서 한 번에 여러 건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꽤 자주 시도되는 기술 스택이긴 해요. ASML이 노광 장비의 탑티어가 된 배경에도 하나의 장비에 두 개의 진공 챔버를 탑재를 해서 노광 공정을 한 번에 두 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듀얼 스킨 기술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한미 반도체의 두 개 모듈, 네 개 본딩 헤드 기술도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이었다라는 주장이 한미 반도체의 주장이에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미 반도체는 TC 본더 시장에서 그 점유율을 70% 이상 넘게 차지하면서 TC 본더계의 일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한화 세미텍이 자사의 핵심 기술을 차용을 해서 자사 장비에 적용함을 통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반면 한화 세미텍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해당 기술,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건의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술은 범용적인 기술이다.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유사한 방식의 제품이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한미 반도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기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두 회사는 인력을 두고도 분쟁 중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핵심 개발 인력을 한화 세미텍으로 이직을 시켜서 그들에게서 한미 반도체의 핵심 기술 역량을 이전받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화 세미텍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회사의 특허 분쟁이 SK 하이닉스로까지 불똥이 튀겼다. 그래서 판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는 과연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고 말 것인가? 저는 당장에 그럴 가능성은 희미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에서 추진하는 게 뭡니까? 더 선단 공정의 HBM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보다 더 상위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고급 기술을 갖춘 회사가 바로 한화 세미텍이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관계를 끊을 일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별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배경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장엔 헤어질 일이 없다. 왜냐? 두 회사 모두에게 좋은 딜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가 있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자사 TC 본더 중 상당수가 하이닉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는 반드시 붙잡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키 고객이라는 거죠. 핵심 고객이다 이거죠. 아무리 마이크론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를 대체할 정도의 물량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 이거죠. 아무래도 캐파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하이닉스의 HBM 캐파를 따라오기는 버거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만약 SK 하이닉스와 결별을 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큰 손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미가 SK 하이닉스와 결별 수순을 밟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한미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삼성전자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메스 중심의 TC 본더 라인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뭘까? 삼성전자가 TC NDF 방식을 버리고 MR-MOF 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한미 반도체에 TC 본더가 들어갈 틈이 생길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작년에 MR-MOF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오피셜 공언이 있었습니다. NDF 방식이 고층으로 적층하기는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미 하이닉스의 HBM 증산 계획에 맞춰서 라인을 확충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늘려놨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어긋나 버리면 악성 재고에 한동안 시달려야 되고요. 지금까지 증산해 놓은 라인은 고스란히 매몰 비용으로 묻혀버리는 겁니다. 한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TC 본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회사가 한미였잖아요. 그런 만큼 한미가 장비 벤더에서 이탈을 하게 돼버리면 한미 반도체가 공급하던 이 TC 본더 물량을 과연 한화 세미텍이 무리 없이 증산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에 가깝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걱정하듯이 이제까지 공고하게 쌓아놓은 HBM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던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아예 SK 하이닉스 그 HBM 기술력을 통째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제 양산 시기만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좆됐어요,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엔비디아가 우리 너네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네 신뢰 못하겠는데? 삼성전자로 갈아탈 거야? 뭐 이런 스탯이라도 나오게 되면 공급선이 이상이 생기게 돼서 엔비디아의 신뢰조차 SK하이닉스가 잃어버리게 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정말로 해머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쇄 악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SK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와의 당장은 동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 둘 간의 불안한 동행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5월경에 하이닉스가 장비 발주를 하게 되는데 과연 한미 반도체가 할당량을 얼마나 배정받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주량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계속 한미와 함께 가느냐 아니면 서서히 물량을 줄여가면서 결별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인가가 결정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다만 몇 가지 경우의 수는 존재합니다. 그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한미 반도체가 승리할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한화세미텍은 자연스럽게 벤더 지위를 잃게 되겠죠. SK하이닉스의 HBM 제조 생태계에서 한미 반도체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겁니다. 만약 한미 반도체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를 할 경우, 물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긴 합니다만 SK하이닉스 쪽에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SK하이닉스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미 반도체가 이번 소송을 이겨버리면 여러모로 불리한 국면에 치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에서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현재 한미 반도체와 SK하이닉스 간의 이야기가 잘 풀려나가서 이전 관계를 극적으로 회복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오래된 관계이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SK하이닉스는 약자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한미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보복인데 귀사에서 공급선 다변화를 하려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니까 장비 가격 좀 올려야겠는데요? 한미에서 이렇게 나오면 결국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가격 올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 퍼센테이지가 약간 조정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가격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세미텍 장비에 대해서 현재 계약된 물량 이후 추가 물량을 발주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그건 계약된 물량이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자, 세 번째, 한화세미텍이 승소를 하고 5월 발주에서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 분량을 줄이면서 결별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될 경우 한미는 경쟁사인 마이크론과 결탁을 하면서 그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대항하는 대항마로 자리 잡게 되겠죠.
아군에서 적군으로 돌아서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내에서의 주도적인 입지가 어느 정도는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주도권은 계속 잡고 가겠지만 당분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애플의 경우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M3, A15까지는 넘사벽의 스펙을 보여주던 애플 반도체가 반도체 설계 핵심 인력이 무더기로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비아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누비아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경쟁사인 퀄컴에 인수가 돼버립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에요. 애플 반도체 설계의 핵심 인력이었던 이들이 퀄컴으로 넘어오면서 퀄컴 AP 성능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마침내 멀티코어 성능에서 A 시리즈 AP를 가볍게 뛰어넘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하지만 애플은 반대로 별다른 성능 향상을 이루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HBM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죠. 현재는 SK가 넘사벽의 1황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핵심 인력을 방어해내지 못하고 지금 방어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한테 지금 기술을 갖다 바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TC본더 핵심 벤더사인 한미반도체와의 협상에 실패를 해서 HBM 제조 생태계에서 한미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측면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의외로 중국 회사들한테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 한미반도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자명하고요. 이 동맹을 갑의 위치에 올라서서 어리석은 방식으로 깨는 일은 절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느 누구도 얻을 것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두 회사가 갈등을 잘 봉합하고 HBM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댓글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990원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어려운 반도체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와 함께 반도체를 알아가요.